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호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공감복지 라디오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겨울이 되면 봄이나 여름같이 싱그러움이 좀 줄어들겠죠. 아마 그래서 이 겨울을 너무 삭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자연도 비슷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자연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자연 속과 생태 이야기를 해주실 박찬호 책임연구원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의 박찬호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시간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황량한 겨울 그렇죠. 못지않게 이 아름다움은 내면에 숨어 있기 때문에 겨울은 우리가 눈으로만 못 보는 거지 사실은 아름다움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움츠려들어서 잘 못 보시는 경우인데 네. 사실 눈만 들고 조금 하늘을 보시면 되게 친숙한 아이들이 네. 보입니다. 사실 뭐 겨울이 되면 동면을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식물들은 그냥 땅 속으로 숨어듭니다. 숨어들고 있다. 이제 봄이 되면 그때 나오죠. 정말 대단히 어떻게 나왔을까 걱정할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추운데도 버티는 또 식물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저 친구들은 저러다 혹시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 자기 철에 맞춰서 버티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네, 계절에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겨울에 대한 얘기를 좀 총체적으로 해주시면서 겨울 철새 뭐 거기다 식물 얘기도 좀 덧붙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겨울 철새 좀 만나보죠. 네, 오늘은 소개할 거는 겨울 철새 한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텃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항상 사시사철 우리하고 같이 지내는 텃새가 있습니다. 그 두 친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이런 질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텃새라고 하는 그 새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환경인 다른 나라에 가서도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인데요. 사실 참새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있는 텃새기도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에도 있는 텃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친구들이 만일 집단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그 친구들도 거기서 이제 적응을 하겠죠. 그럼 뭐 애완용으로 한 마리 정도를 뭐 갖다가 이제 키운다. 그럴 경우에 그 적응이 안 돼서 죽는 경우도 발생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우선은 야생 동물을 사실 반려동물처럼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하고 많은 이제 적응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쉽게는 바로 이제 집 안에서 잘 자라지는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요. 한번 길들여지면 다시 야생으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친숙하게 여러 가지 애완동물 가게나 아니면 반려동물 가게에서 보는 친구들은 이미 실내에서 잘 자라도록 실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키워진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용으로는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키우고 거기에 틀에 맞춰서 변화하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조금 잔인할 수도 있어요. 야생이라는 그 특성을, 생물의 본능을 좀 많이 억제시켜 놓고선 저희들이 이제 아낀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철학적으로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가장 잔혹한 건 분재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곧게 자라야 하는 걸 이렇게 철사로 칭칭 감아서 비틀고 꼬우고 그래서 못 자라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분재가 어쩌면은 가장 잔인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또 분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무라실지 모르겠으나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상모솔새를 소개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름을 딱 들으면 아시듯이 굉장히 직관적인 표현이거든요. 저희 이제 보통 사물놀이 할 때 쓰는 상모 있잖아요. 머리에 상모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모를 쓰고 있는 것 같이 솔새.
근데 솔새류가 사실은 침엽수에 있는 여러 가지 소나무 열매나 잣나무 네, 열매를 네. 잘 먹는 새예요. 그래서 솔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특히 이 친구들은 그 친구들 중에서 머리에다 상모를 썼습니다. 네, 사진도 있으신가요? 네, 상모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정말 노랗게. 머리 위에 노란색 띠가 있는 상모를 정말 쓴 것 같죠? 네, 네. 그러니까 저 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텃새입니까? 저 새는 지금 이제 겨울 처새입니다. 네. 추운 북부 쪽에서 이제 추위를 피하고 우리나라에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이고요. 예, 저 친구들은 이제 봄철까지 좀 더 있다가 나중에는 다시 따뜻해진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름이 상모 솔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외국에서도 상모 솔새라고 통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선은 생물한테 정확하게 누구도 다 이제 혼동되지 않는 학명이라는 걸 붙여서 쓰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이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각각 우리나라처럼 뭐 상모, 솔새, 참새 이런 것처럼 각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은 또 다릅니다. 네. 그럼 참새는 우리는 참새인데 네. 이것도 어려운 거 물어봐서 답변 못 하시면 어떡하죠? 못할 것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게요. 일본에서는 예. 뭐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제가 좀 일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스즈메라고 하고요. 예.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작은 새. 그렇게. 예. 저희는 이제 작은 새는 작은 새지만 작은 새인데 정말로 참자가 붙잖아요. 네, 정말로 새 중에 참니다. 네, 네.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군요. 예. 그럼 이제 우리 그 학술적으로는 학명이라는 게 다 있어서 그게 네, 세계적으로 네. 공통되게 부르는. 저희들이 부르는 네. 그러니까 학술적인 학자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부르시겠지만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부르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모자 끝에 깃털을 장식하는 것을 상모라고 이제 비유를 그렇죠. 하신 거죠. 네. 네. 그 상모 돌리기와 상모와 이렇게 연관을 해서 보니까 저 새가 정말 상모 돌리는 새, 상모 솔새 같이 또 느껴지네요. 예, 다른 새들하고는 또 굉장히 뚜렷하게 검은색 모자에다가 노란색 띠가 딱 눈에 띄기 때문에 네, 네. 예, 정말로 직관적으로 상모라는 그 이미지가 확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이름을 지을 때. 자, 상모 솔새라고 하고요. 좀 더 재밌는 게 암수 구별할 때도 사실 암컷은 저런 상모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갈색의 이제 머리테만 있고요. 네. 수컷만 저렇게 뚜렷하게 무늬를 암컷을 그렸습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렇게 네. 아름다운 겁니까?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새의 이름을 짓는 것도 이 학계에서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새롭게 발견되는 새들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이나 아니면 뭐 이름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규칙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지키고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불렸던 이름들은 대부분이 보통 많이 불렸던 이름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이 혼동되지 않게 그 이름을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별의 경우에는 그 별을 발견하신 분의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명명권이 있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새도 처음 발견하신 분이 네. 명령권이 있습니까? 네, 생물에게는 모든 사람이 처음 발견했던 사람이 명명할 수 있는 네. 명명권이 주어지고요. 그 사람이 그거를 이름을 지을 때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 같은 학자들이 또 살펴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럼 얼핏 저희가 생각나는 분이 이제 돌아가신 네. 윤무 박사라는 분이 네, 유명한 새 멋있죠. 박사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도 본인이 장명하신 네. 새의 이름이 있나요? 근데 새들은 사실 되게 새로운 새를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네, 네. 예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던 새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롭게 명명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쭤보는 건 네. 다른 분들도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가정하에 네네.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건데 용기가 안 나서 저런 얘기를 맞습니다. 물어봐도 될까? 저런 얘기 물어보면 좀 무식하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전혀 뭐 아니고요. 창피하지 네.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못 물어보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렇게 작은 몸으로 겨울을 난다는 게 대단한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네. 어디에 가서 많이 발견할 수 있나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자주 찾아오는
이제 철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새잖아요. 침엽수가 있는 소나무가 많은 숲이나 잣나무, 전나무가 많은 숲에 잘 이제 모여 있고요. 네. 몸집이 작다 보니까 사실 혼자서 행동하는 것보단 무리지어서 행동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무리지어서 행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많은 쪽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발견하기 쉽고요. 특히 이제 여기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인천대공원, 예, 그다음 인천 수목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들, 소나무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쪽들은 저 친구들이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열매를 먹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눈여겨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모가 딱 눈에 보여요. 네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몰랐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소리를 듣고 싶은데 소리는 제가 녹음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소리는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새는 청딱따구리인데 딱따구리 하면은 이게 외국에서 그렇죠. 굉장히 멀게 느껴지시잖아요. 의외로 우리 동네 바로 우리 창문 열면 보이는 이 새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상모솔새는 겨울철새이기 때문에 겨울에만 찾아오는 친구지만 이 청딱따구리는 사시사철 우리하고 같이 있는 참새, 까마귀 이런 친구들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몰랐네요. 그렇죠, 몰랐죠. 그 봄 되면 저희 동네에서는 그 뻐꾸기 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그렇죠. 뻐꾸기는 이제 여름철새이기 때문에 저 이제 뜨거운 남쪽에서 이제 시원한 우리나라를 찾으러 오는 친구들이고요. 청딱따구리는 지금 한참 분주할 때예요.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새로운 집을 이제 뚫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여러 가지 이제 쪼아서 새 집을 짓고 저기 있습니다. 사진이 있네요. 그렇죠. 그 쪼을 때 나는 소리가 우리가 흔히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렇죠. 봤던 따다다다 그 소리. 이제 음은 이제 똑같은 음인데 보통 저희가 드러밍이라고 그래요. 계속 같은 쪽을 쪼는. 그래서 굉장히 따다다다다 하는 이제 그 짤막한 음이 계속 나는데 의외로 이것들을 귀 기울여 보시면 들려요. 그러면은 저 나무를 쪼는 이유가 있겠죠? 우선 가장 큰 거는 저 나무를 쪼아서 안에 숨어 있는 벌레, 애벌레들을 잡아먹는 거고요. 그렇군요. 먹이를 먹을 때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짓습니다. 그럼 집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크기가 자기 몸이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생각보다 좀 넓어야 될 텐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구멍이 넓으면 천적들이 찾아와서 자기네들 잡아먹기 쉽잖아요. 그래서 정말 머리 하나만 딱 들어갈 만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싹 숨기고 그다음에 안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 바깥에서 천적은 못 들어오게. 그래서 굉장히 작은 구멍으로 하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궁금증 또 하나. 그럼 딱따구리는 자기의 집을 짓고 나서 머리부터 들어갈까요? 꼬리부터 들어갈까요? 머리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머리가 들어가서 몸을 비틀어서 앞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입구는 굉장히 작아요. 머리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안에는 굉장히 많이 큰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말이죠. 그래서 구멍이 작고 안에가 넓다는 거는 그럼 부리를 그 구멍 안에 집어넣고 계속 쪼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계속 쪼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집어넣고 거기 안에서 계속 구멍을 넓힙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계속 이제 나무를 판 거를 뱉어내죠.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들어가서 계속 쪼기 시작하면서 내 몸이 들어갈 때까지 크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거 쪼아서는 나무 껍질을 밖에 버리고 먹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럼 딱따구리들은 역시 곤충을 먹습니까? 주로 이제 곤충을 잘 먹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곤충 같은 것들이 없을 때 이제 열매들을 또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재미있고 신기한 이런 새의 세계들에 대해서 들으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저 새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저 색깔이 되게 연두빛하면서 청록색으로 되게 이뻐요. 깃털이. 그래서 청딱따구리라고 이름이 붙은 것처럼 지금 철에서도 쉽게 눈에 띄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주로 보는 친구들이 까마귀 같이 이렇게 좀 검정색 계열이잖아요. 갈색 계열. 저 친구들은 초록색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어요.
초록색의 머리 부분에는 지금 저 빨간색이 사진에 보이는 건 사진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빨간 깃털이 좀 무늬가 또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그 딱따구리 옛날 만화를 보면 네네. 빨간색 깃털이 머리에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 이 딱따구리 친구들은 이제 빨간 네, 빨간 깃털이 조금 이제 있는 있군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로빈후드도 아니고. 네, 자, 딱따구리들이 그러면 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심에서는 전봇대나 뭐 땅 위에도 많이 앉아 있다고 하죠. 땅에는 주로 잘 앉진 않고요. 저 네네. 친구들은 참새나 이런 애들처럼 땅에는 잘 안 내려오고 나뭇가지 위에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전선이나 어떨 때는 저희 그 신호등 있잖아요. 네네. 신호등이 길게 있으면 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걸 꽉 채우지 않고 구멍을 만들어 놓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잠깐 쉴 때도 있습니다. 네.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요. 특히 저 친구들은 노래를 잘해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쟤네들은 이제 되게 노래하는 소리 패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네. 네. 뭐 4분의 3박자, 뭐 4분의 2박자, 뭐 이런 것도 다 맞춰서 합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하기도 네, 하고, 네, 뭐 네. 소리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언젠가 이 바닷가에 가보면 갈매기들이 이제는 네. 먹이 활동을 새우깡으로 대신하더라고요. 아, 그건 정말 위험한 거고요. 저희가 네.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이 우선은 먹기는 하는데 사실 기름기가 있고 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네, 그 네. 친구는 소화를 못 해요. 아, 그래서 주로 배탈이 다 나요. 그런데도 이제 갈매기가- 우선은 먹이가 있으니 먹이를 먹는 것 뿐이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친구들은 원래대로 생선을 먹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갈매기에게 네. 새우깡 주는 거는 보기는 좋으나 예, 그거는 절대 갈매기 하시면 안 건강상은 안 되는- 좋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봤나 하면 네. 이 딱따구리가 왜 이 도로에도 앉고 뭐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땅에도 앉고. 네. 그렇다면 이 친구들도 네. 사람들이 먹다 버리는 음식 찌꺼기라든가 뭐 네. 군것질 찌꺼기를 먹을 수도 있을 텐데. 많이 먹을 게 많이 먹이원이 없다라고 네네. 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마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땅바닥에서 먹이를 주워 먹지는 않고요. 네. 예, 주로 이제 나무 위에서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딱따구리의 특징은? 사실 특징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안타깝고 조심해야 될 게 저 친구들이 굉장히 빨리 날라요. 네네. 빨리 날르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쪽에 도심에 이제 자주 출몰을 하다 보니까 유리창에 자주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빨리 날고 유리창에 부딪히면 저 친구들은 대부분 다 목이 먼저 부러져요. 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즉사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보통 유리창 충돌 사건으로 많이 나타나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방풍막이라고 하나요? 그 도로 같은 데 보면 네,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방음막. 그렇죠. 예. 방음막을 해두는데 거기에 예전에는 어떤 표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네. 표식들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 새들이 충돌하지 않게. 네, 우선은 저희도 이제 예전에 뭐 큰 새를 그림을 그리면 네, 안 온다라고 네. 했는데 그건 절대 이제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명이 났고요. 과학적으로는 확실하게 저 친구들이 이제 규격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기는 내가 통과 못 하는구나라고 해서 안 간대요. 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알려줬는데 최근에는 이제 반사가 되지 않으면 이제 저 바깥쪽이 계속 내가 날아갈 수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좀 반투명적인 재질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 독수리의 시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제가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높은 지역에서도 네. 육지에 있는 작은 동물들의 움직임까지 다 네. 파악을 해서 그 목표를 향해 그냥 네. 직진을 해서 낚아채는 맞습니다. 그런 네.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그게 우리 딱따구리나 이 솔새, 상모솔새 네. 같은 친구들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사실 상보솔새의 시력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청딱따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곤충을 잘 잡아먹잖아요. 곤충을 잡아먹는 친구들은 굉장히 비행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이제 시력도 좋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곤충들 그 작은 곤충이 그렇죠. 날아다녀야 되니까 네. 그 날아가는 곤충을 채야 되기 때문에 네. 시력은 좋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 같은데 사고가 나는 이유는 네. 그 시력과 관계 없는 겁니까 그런 건? 보통은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돼. 저희가 유리창 너머로 저희는 유리창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투명판이나 좀 더 바깥쪽에 배경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 친구들은 그냥 날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리창이라는 재질을 자기네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중량 날아가다가 바로 이제 부딪히는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방음벽을 반투명이나 아니면 이제 저반사용으로. 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안 보이면 저희들도 답답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과 동물들이 어떻게 이제 공생할 수 있나라는 걸 많이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그런 기술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게 그렇죠. 이 식물 또는 뭐 생물, 곤충 이런 세계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던 그런 네. 세계들인데 언제 듣고 언제 봐도 참 신기할 뿐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상모설새하고 청딱따구리 얘기해 주셨는데 마무리로 한 말씀 하시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고개를 돌리면 저희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고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때는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물어와 주세요. 네, 그리고 네. 예, 충분하게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함께 해주신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의 박찬호 책임연구원님과 함께 날씨는 춥고 그렇지만 이렇게 생물 얘기, 새 얘기, 네. 식물 얘기라니까 너무 분위기가 따뜻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